다음은 어휘 보시겠습니다. 1번. 자, 미주신 부분에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나는 구두를 벗으면서 죽으면 죽었지 나 안 가기로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시험 보는 사람 다리. 자, 시험 보는 사람 덜어 나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공연히 불뚝하는 심사가 생겨서 불뚝하다. 자, 갑자기 화가 나는. 맞습니다. 화가 나는 심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불뚝하는 이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즉 문맥에서 유추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예, 갑자기 화가 나는 심정이 들어서 심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돈은 그달 학비까지 얼러서 100원이나 보내왔다. 돈은 그달 학비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학비에 이번 달 학비까지 얼러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합해서, 즉 어우르다의 손말이거든요. 어우르다. 자, 여러 가지를 한 대로 합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요구하여서, 자, 이 부분은 적절치 않습니다. 문맥적인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100원이나 보내왔다. 병인은 죽었든 살았든 하여간에 돈 100원은 반가웠다. 시험 때는 당하여 오고 미구에 과세를 하려면 미구는 안일미 오래를 굳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과세 설을 지내려면 돈 쓸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환이 있는 집에다 대고 철없이 돈 청구만 할 수도 없어 걱정인 판에 마침 생광스럽다. 때마침 100원을 보내왔으니까 얼마나 요긴하겠습니까? 생광스럽다는, 자, 때마침 요긴하게 쓰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번. 밀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 집 한 채 남아 값 살릴 테냐. 이 집 한 채 남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한 채 남은 것마저 흐지부지 날려버릴 셈이냐. 정답. 자, 1번. 예, 바릅니다. 2번. 무릎을 꿇고 한참 입을 달막거렸다. 자, 입을 달막거렸으니까요. 뭡니까 여러분? 말할 듯이 입술이 작고 가볍게 열렸다 닫혔다. 맞습니다. 달막거렸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너 자꾸 자부락거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해라. 자부락거리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실 없이 자꾸 건드려 귀찮게 하다가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대생긴 감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대생긴 감자가 과연 생김새 또는 됨됨이가 번듯하고 실하다. 자, 감자를 가지고 우리가 됨됨이를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대생긴이 적절치 않습니다. 대생기는, 자, 생김새가 완전치 못하다의 뜻입니다. 완전치 못하다. 역시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문장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음식의 맛이 너무 없었어. 자, 보기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즉,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빛만 좋지 게살구처럼 시큼털털한 맛이 있습니다. 겉보기만 좋지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는 뜻입니다. 다홍치마, 즉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그 다음 볶은콩에 싹이 날까. 자, 볶은콩에 절대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음의 뜻입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뚝배기, 즉 겉보다 장맛, 속에 담긴 장맛, 내면이 더 중요하다.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상, 자, 속담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미주신 어휘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영희는 하고 싶은 말을 편지 속에서 자분자분 풀어냈다. 자, 역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자분자분, 성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조용조용히 찬찬하게 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강의를 통해서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단하였다. 깨단했다. 자, 2번 강의를 통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해내지 못하던 어떤 일 따위를 어떤 실마리, 이번 강의죠. 어떤 실마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곰바지라는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란다. 태도나 성질이 몹시 부드럽고 친절하다. 자, 곰바지런 하다는요, 꼼꼼하고 바지런하다의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여러분, 태도나 성질이 몹시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곰살스럽답니다. 또는 곰살궂다. 자, 잘못된 것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도저히 미쁘게, 믿음성 있게 보이지 않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단위성 명사입니다. 물품의 총 개수는 족이 한 두름은 20마리니까요. 두 두름이니까 20과 20을 합하면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어 한 쾌가 20마리니까 세 쾌는 20과 20과 20이니까 60입니다. 그 다음 마늘 두 접은 한 접이 100이니까요. 100과 100이니까 200입니다. 따라서 200, 60 그리고 에다가 40을 합하면 300개가 되겠습니다. 5번은 정답 4번입니다. 자, 단위명사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수량명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단위명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 축입니다. 오징어 한 축이라고 하죠. 예, 오징어 20마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약 한 제라고 하는데요. 한 제는 20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 한 톳. 톳은 김을 세는 단위인데요. 100장을 말합니다. 축은 오징어. 그 다음에 제는 한약. 그리고 톳은 김을 말하고요. 그 다음 거리. 거리는 오이 등이 채소를 말합니다. 50개를 말합니다. 자, 이상 기타 단위어였습니다. 다음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발휘하는 것은 궁도련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다음 윤똑똑이, 살이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아니고요. 예,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책상물림, 책상 앞에 앉아 글 공부만 하여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즉 백면서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백면서생, 책상물림 같은 말입니다. 백면서생. 공부만 해서 얼굴이 하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루치기,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두루 능통함, 즉 팔방미인과 뜻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대갈마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을 뜻합니다.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미줄친 단어의 의미로 가장 적당한 것은 미줄친 약비나개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비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반찬이 15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 두 번째 받는 상인들도 허구한 날, 약비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허구한 날이라는 말과 허구하다, 수없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것만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날,
매일같이 그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약비나게라는 것은 뭔가 몹시 실증나게 어떤 것이 반복되어 실증나다의 뜻이 되죠. 즉 1번 너무 지나쳐서 진저리가 날 만큼 실증나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미술신 어휘에 뜻풀이로 바르지 못한 것은 그는 잠시 궁싯거리다가 면접관을 향해 인사했다. 역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시 그 다음에 면접관을 향해 인사했다. 궁싯거리다가 머뭇거리다가 즉 어찌할 줄을 몰라서 머뭇거리다가의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오랑캐꽃은 소복소복 무리를 지어가며 다문다문 피었다. 자, 다문다문 공간적으로 배지 않고 사이가 듬성듬성하게의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이 동네 사람들 이 늙은이 주검 위에 떼짱 한 장씩은 덮어주러 올 것이다. 떼짱이 장례 때 사용하는 삼배조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장례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삼배조각을 얹어주겠습니까? 마지막 저승 가는 길에 즉 하관식에서 땅에 묻었을 때 분묘 위에 그 잔디를 얹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떼짱은 바로 흙이 붙어있는 어떤 잔디 뭉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푼푼하게. 자,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했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의 뜻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의 백자는 기교가 넘치는 고려시대 청자와는 달리 담백하여.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 담백하다라는 것과 관계 있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수수하다, 그죠? 예. 자, 소박하다가 바로 수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박하다, 수수하다. 담백하고 수수한 맛이 있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곡진한, 매우 정성스럽다는 뜻이고요. 섬세하다. 자, 그 다음 진중하다라는 것은 뭐 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적절한 건 2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미주신 관용 표현 중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은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데. 낙숫물, 자, 떨어지는 물이 대도를 뚫습니다. 즉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약하죠, 그렇죠? 근데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 뜨다 보면 결국은 대도를 구멍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집념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룬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자성어에서 배웠는데요, 마부작침이라고 했죠, 그렇죠? 마부작침. 그러니까 무엇을 갈아서, 즉 도끼를 갈아서 무엇을 만든다? 침을, 즉 바늘을 만들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관용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부작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공이산도 같은 말이었죠, 그죠? 예, 우공이산, 즉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마부작침, 마부위침, 우공이산 같은 말입니다. 낙수천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너같이 느려서야 뭘 하겠니? 갓 쓰고 나가자 파장하겠다. 갓 쓰자 파장한다. 갓 쓰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즉 어떤 것을 했으나 이미 때가 늦음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는데 무슨 일이든 마음 놓지 말고 확실하게 하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구운 게도요 혹시 몰라서 물가와 다리를 떼고 먹습니다. 모든 일에 그 매사 튼튼, 두려 튼튼이라고 그렇죠? 예, 항상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설쇠는 무같이 야무지고 똑똑하기가 아주 비할 데가 없어. 여러분 무는요 설을 세면 바람 들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4번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미주신 단위 의존 명사가 잘못 제시된 것은 김톳, 자, 100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늘 한 쌈 24개입니다. 오징어 한 착 한 축이죠. 예, 20마리가 맞죠, 여러분? 반면 자, 그리고 틀렸고요. 그래서 한약 한제는 20첩 앞서 다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중 미쳐진 단위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오징어 한 축이라고 하고요. 20마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 한 접이라고 하고요. 100개를 말합니다. 채소,
따위를 100개 일컫습니다. 오이한거리라고 하고 50개라고 합니다. 50개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바늘 한 쌈, 자 바늘 쌈이라고 그러고 24개를 말합니다. 북어 한 두름, 북어는 두름이라고 하지 않고요. 쾌라고 하죠. 쾌. 북어 한 쾌, 자 20마리고요. 두름은 조기 따위를 두 줄로 한 줄에 10마리씩 엮은 것이니까 20마리입니다. 조기 한 두름이라고 합니다. 즉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를 우리는 도저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저하다에는 이렇게 생각이 깊다라는 말 외에 또 행동이 바르다 또는 훌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행동이나 용모가 바르다,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녀가 쌀쌀하게 뿜어내는 눈빛에 다부진 야망이 거침없이 건방지고 오금이 저리도록, 자, 도저하다, 즉 행동이 바르다라는 뜻의 도저하다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공통된 말 도저하다가 맞습니다. 되알지다. 자, 되알지다는 몹시 야무지다, 야무지다, 야무지다. 그 다음에 생때 같다는 아무 탈이 없다, 건강하다, 아무 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생때가 아이때가 있고요. 즉 아이때는 아무 탈이 없다는 뜻이고요. 생때는 어이때잖아요. 그렇죠? 어이때는 이제 이건 억지를 부리다, 때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 그럼 생때는 아무 탈이 없음, 건강함. 이 뜻이 이렇게 둘을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표변하다. 이건 뭐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함초로하다, 가지런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도저하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식이 깊다 또는 행동이 바르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속담을 뜻풀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 말을 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눈 먹는 토끼, 얼음 먹는 토끼 따로 있다. 여러분 토끼도요, 눈 먹는 토끼 있고 얼음 먹는 토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능력이 제각각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고 또 뭐 운동 잘하는 자식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능력이 다르다. 그 다음에 3번, 인정은 발효로 싣고 가고 진상은 꽃으로 깬다. 이때 인정은 뇌물입니다. 즉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뇌물은 바리바리 크게 싣고 가고, 그 다음 그렇지 않은 임금 있게 바치는 진상품은 꽃으로 꿰서 그냥 생색만 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직접 관련이 있으면 한껏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인색하다의 뜻이 맞습니다. 4번,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집에서 부른다. 즉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일을 상대방이 먼저 할 때 씁니다. 함께 하자가 아니라 먼저 하자입니다. 아가 사창이라고 합니다.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아래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예문의 괄호 아래 가장 알맞은 단어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 그렇죠? 예, 이상.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이상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공상, 헛된 생각이고요, 그렇죠? 망상은 쓸데없는 생각, 상상은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세계의 생각을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비추신 나라가 나타나는 뜻은, 자, 노루묵입니다. 모자가 강을 건너 노루묵에 당도했을 때는 톡톡 쏘는 겨울 햇살이 질척하게 눈을 녹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 노루묵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루가 다니는 길목인데요, 노루는 넓은 들판은 다니지 않겠죠, 그렇죠? 즉 넓은 들판에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즉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미주신 고식적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속담은 당초에 민족적 유구로서 출치 아니한 우리 민족이 유구에서 나오지 아니한 양국 병합 한일 합병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압과 반드시 고식적 임시 방편적인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 숫자상의 허식 아래에서 이해상반한 약 민족 간에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원구 원한의 도랑을 거익 심조 더욱더 깊게 하는 급내실적 현재의 모습을 관하라, 똑똑히 보아라. 김희 독립선언서의 일부였습니다. 여기서 고식적입니다. 고식, 이 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깐 고자입니다. 식은 쉴적, 그러니까 잠깐 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 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는요, 개가 이제 도토리를 싫어해서 옆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개밥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따로 매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 방편이 되겠고요. 동족 방류라고도 합니다. 우물에 숨 찾는다. 즉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 망양보례라고 하는데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어떤 일을 잃고서 뒤늦게 대책을 세우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미주신 부분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개정회가 세간의 이름이 나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기색일세. 이러다가는 회 자체가 깨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자 깨어지기는 하겠는가? 나는 이번 일을 오히려 잘된 일로 생각하네. 자, 여기 밑주신 부분 들어갈 말입니다. 자, 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기입니다, 위기.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기이긴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 일을 잘된 일로 생각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회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마디가 있어야 세순난다고. 마디, 위기가 있어야 더욱더 자 발전한다고. 나는 이번 일을 오히려 더 잘된 일을 생각하네. 우리 조직, 우리 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찾아가서 벼락 맞는다, 쫓아가서 벼락 맞는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굳이 쫓아가서 벼락을 맞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손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곤장 메고 매품 발라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호랑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서 화를 자초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식초에 꿀 탄 맛이라고. 여러분, 식초에 꿀을 타봐야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19번 가로 안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입니다. 그댁이 잘 돼야지. 그댁이 잘 돼야 자손이 상성하고 형세가 늘어나고 해야 우리도 덕분에 덕을 보는 거지 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이 잘 되면 그 주변의 것도 함께 덕을 본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같은 말로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양산 그늘이 짙으면 그 강동 80리까지 혜택을 본다는 얘기니까요. 자, 기억 더불어 혜택을 보다라는 뜻의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 적절합니다. 어떤 것에 힘입어 더불어 혜택을 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이런 일이란 떡 먹은 입 쓰다듬 뜻. 자, 떡 먹은 입 쓰다듬, 떡 먹고서 입을 쓰다듬습니다. 시치밀 때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뭐뭐 해도 역시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시치밀 때다는 뜻으로 관계된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럼 자, 아닌 보살을 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보살을 하다, 보살이 아닌 척하다, 시치밀을 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뭐뭐던가 살리타가 죽었다는 소식은 곧장 강화조정에 전해지고. 자, 곧장 어떤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매우 빠르게 전해지다는 뜻이 적절하겠는데요. 디귿 보니까 말꼬리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간다고. 자, 여러분, 말꼬리에 붙은 어떤 것에 기대어서 함께 덕을 보다의 뜻이네요, 그렇죠? 예. 말꼬리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가다. 파리가 힘들이지 않고 천리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디귿은 소문이 몹시 빠르게 전해진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몹시 인색하고 욕심 많은. 자, 산지기가 도끼밥을 남주랴. 산지기는 도끼밥을 절대 남을 주지 않습니다. 몹시 인색합니다. 맞습니다. 20번 단어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미망인 아직 따라 죽지 아니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말합니다. 불초 어버이의 덕망이나 유업을 잊지 못한 불효자를 뜻합니다. 사숙 스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학문이나 인격을 닦음. 자, 사숙은 직접 스승으로 섬기지 않았으나 그 학문이나 덕행을 본받음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스승으로 섬기지 않았으나 그 학문을 본받음, 그게 사숙입니다. 남양,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온을 느낌. 그래서 여름철 남양 특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잘못된 것 3번입니다. 그 다음, 자, 고래신론의 뜻풀입니다. 올해는 고래신론에도 호미몰을 낼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래실 논에도 가뭄이 극심했어요. 그럼 고래실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가뭄이 들지 않는, 즉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을 뜻하겠죠. 그죠? 예, 문맥 속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2번입니다. 자, 미추신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민홍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꼭뒤를 지르다. 자, 꼭뒤를 지르다 힘이나 세력으로 위에서 누르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1번 앞 이마를 때리듯 관계없습니다. 담은 듬성듬성하게 뜻이고요. 세척 맞은 목소리가 날카롭고 높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조사렙에다 얼굴이 깨끗하고 조초렙에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1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중 한자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옳지 않은 것은 춘부장,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춘장, 춘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자당, 모당, 헌당, 북당은요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 종형은 사촌 형제를 말합니다. 사촌형. 따라서 3번이 잘못됐고요. 자형, 매형, 매부 등은 누나의 남편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티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밥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라고 밥상을 치셨소. 밥이라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라요. 즉 임금님께 바치는 밥상은 수라입니다. 양반이 먹으면 진지요. 그 다음에 하인이 먹으면 자 입시라고 합니다. 입시. 그리고 자 그 다음 제배가 먹으면 밥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에 쓰는 밥을 매라고 하죠. 매. 그렇죠.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입시, 밥, 매의 순서로 연결된 걸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자 4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용례에서 살천스럽다의 뜻은 역시 문맥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천스러우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 자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말과 연결시키면 살천스럽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좋지 못한 감정, 쌀쌀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쌀쌀하고 매섭다. 정답 1번입니다. 의문스럽다, 속으로 엉큼한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관용 표현의 뜻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추의 여지가 없다. 즉 입추, 송곳 하나 세울 만큼의 빈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꽉꽉 들어차다. 마각을 들어야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나타내다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변죽을 울리다, 바로 집어 말하지 아니하고 애둘러 말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허방을 짚다,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의 몸을 의지하다 아니고요. 자 위험한 곳에 빠지다의 뜻입니다. 또는 어떤 것을 잘못 짚다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27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속담의 짝중, 그 의미가 가장 유사성이 적은 것은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물은 얕지만 깊다고 생각하고 건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사에 조심해라. 즉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와 같습니다. 그 다음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젖국을 얻어먹는다. 눈치 있으면요 어떠한 곤궁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색함을 멸할 수 있다. 자 근데요 절에 가서 젖국 먹는다? 절에 가서 젖국 달라고 한다. 연못구와 뜻이 같아요. 여러분 절에 어찌 고기 즉 젖국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 위에 가서 물고기를 먹고 똑같은 겁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엉뚱한 일을 하려 함의 뜻이 되겠습니다. 바늘구멍으로 하늘 본다, 오물한 개구리가 되겠고요. 거정문의 돌적이, 여러분 거정문의 돌적이가 웬 말입니까? 어울리지 않음, 즉 개발의 주석편자. 주석편자는 말발에 다는 겁니다. 말국, 그죠? 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음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역, 리을의 어휘적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역, 마가을입니다. 하늘이 몹시 맑은 가을이 아닙니다. 자, 마가을은 늦가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그을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림의 뜻이 되겠고요. 채마 먹을거리나 입을거리로 심어서 가꾸는 식물 남새라고 하기도 하고요. 채마라고도 합니다. 남새, 채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바람벽,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벽을 말합니다.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과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의 뜻이 되겠고요. 소술하다, 으스스하고 쓸쓸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으스스가 맞고 으시시는 틀립니다, 여러분. 또 부스스가 맞고 부시시는 틀립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또 추스리다가 맞고 추스르다가 맞고 추스리다는 틀립니다. 또 흉측이 맞고 흉측은 틀립니다. 또 괜스레가 맞고 괜시리는 틀립니다. 또 스라소니가 맞고 시라소니는 틀립니다. 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소술하다 맞고요. 짐짓, 아닌 척 일부러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어하다, 저하다. 혹시 사극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다의 뜻입니다. 내가 저어하여, 즉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는 아닙니다. 29번 정답 4번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기역, 르의 의미와 같지 않는 것은 자, 기역, 여북해야, 여북하다. 자, 오죽하면의 뜻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시큼털털하다. 맛이 조금 쉬면서 떫은 맛이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둔덕. 자, 둔덕은 물가의 언덕이 아닙니다. 물가의 언덕은 둔치라고 합니다. 둔치. 한강 둔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둔치가 맞고 둔덕은 틀립니다. 그 다음 다문다문 또는 드문드문. 자, 사이가 잦지 않고 조금 드물게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적절치 않은 것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저울까? 자, 숫접다, 순박하고 진실하다의 뜻이 맞습니다. 그녀는 떠날까 저하였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맞습니다. 곰살궂다, 일의 행동이 적당하다 아닙니다. 자, 곰살궂다는 행동이 부드러운 데가 있다. 자, 넉넉하고 부드러운 데가 있다가 곰살궂답니다. 새살거리다, 살리살 웃으면서 재밌게 잡고 짓거리다 맞습니다. 31번. 자, 틀린 것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은 자, 임시 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는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임시 방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즉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추가 상문 태운다. 즉 작은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의 뜻입니다. 한자성어로 자, 교황과직 또는 과유불급이 같은 말입니다. 모두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발의 오줌 누기는 자, 이제 뭐 동족방류, 그죠? 임시 방편이 되겠고요. 여름불도 쬐다 라면 서운하다. 즉 하던 것도 중간에 그만두면 서운하다는 뜻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어떤 것이 끊임없이 들어가다. 그렇죠? 예. 따라서 32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머리털을 뽑아서 신을 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갚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여발한 듯이, 즉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맞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뭇 없이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맞습니다. 오롯이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대수로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씁니까? 대수롭지 않다라고 쓰고 있죠. 그렇죠? 즉 중요하지 않게의 뜻이 대수롭지 않게니까 결국 대수롭다는 얘기는 뭐야? 중요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매우 훌륭하게, 중요하게의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35번입니다. 미주신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햄이 바다 위에 낀 안개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안갚음,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 다시 해를 줌. 이건 안갚음이고요. 여러분 안갚음은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대신 갚아드리다 뜻입니다. 즉 부모의 은혜를 되갚다. 그게 안갚음입니다. 자, 안갚음입니다. 여러분 반포지어라고 하죠. 반포, 즉 반포, 반대로 먹이는 까마귀의 효를 말하거든요. 그죠? 예. 즉 까마귀는 새끼 때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서 까마귀를 키우지만 까마귀가 자라고 어미가 늙으면 그 까마귀가 어미를 봉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갚음은 반포지어를 말하고요. 안갚음은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볼성이 아니었다. 볼성, 남에게 보이는 참여의 태도 맞습니다. 상고대,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를 말합니다. 풍경이 퍽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자 미주신 어휘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속이 매우 슬겁다. 자 너그럽고 믿었다, 넉넉하다, 예, 믿음이 있다, 이런 뜻 맞습니다. 해걸음, 자 해가 서쪽으로 갈 무렵을 말합니다. 길섭은 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여러분 고사치라는 말이고요. 고삿, 예, 길섭은 길의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대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을 뜻합니다. 37번입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보다를 뜻풀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시계를 보다, 어떤 대상을 살피다. 그렇죠? 예, 현미경을 보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살펴 내용을 알아보다. 자 거울을 보다 역시 자 얼굴을 보다, 뭐 이런 그 대상이나 내용을 살피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답 1번입니다. 2번 일정한 목적 아래 만나다. 자 예를 들면 뭐 맞선을 보다. 이때는 맞선을 목적으로 만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가 보다, 즉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맞선을 보다. 그 다음에 맡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 아이를 보다. 이때는 아이를 맡아서 지키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 너를 봐서 내가 참으마,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자 시계를 보거나 현미경을 보는 건 모두 1번 대상이나 내용을 살피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번입니다. 여러분 설이 맞은 구렁이와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렁이는 겨울잠을 드는 그 파충류, 즉 뱀과 동물입니다. 그럼 자 뱀이 겨울잠을 자는데요. 서리를 맞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힘을 못 쓰겠죠. 그렇죠? 겨울에 힘을 못 쓰니까 겨울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겨울에 힘을 못 쓰는 동물이 서리를 맞았으니 마땅히 행동이 굼뜨고 힘을 쓰지 못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비슷한 말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물 건너온 검이다. 물 건너온 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은 육지에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물을 건너왔으니 힘이 빠졌겠죠. 그렇죠? 즉 어떤 것이 기진맥진함의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39번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털은 고와 보인다. 즉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럼 이건 아이가 무슨 저지레를 치기. 저지레, 자 저지레가 무슨 뜻일까요? 역시 뭐 이런 문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무슨 저지레를 치기를, 저지레는 잘못이겠죠. 그죠? 따라서 일이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하여 그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토박이 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쓰는 버릇이 생겼다. 가람이 옛날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강이 들어오더니
바람을 물리쳤고 뇌가 있는데도 굳이 산이 그 자리에 올라 앉고 말았다. 모두 뭡니까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형국입니다. 알겠습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마땅히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오히려 밀어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바른말이 천리간다. 자, 말은 발이 없지만 쉽게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말은 언제든 누가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말하기를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입니다. 파방의 수수엿장수. 파방은요, 과거 합격자를 취소하는 방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합격자를 붙인 방이 아니라 그 합격자를 취소하는 명단이 붙은 방인데 거기 가서 엿을 팔니까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모든 것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따라서 기회를 놓쳐 별 볼 일이 없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입니다. 말소리를 입에 넣다. 즉 말소리를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중얼중얼하여 잘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게 웅얼웅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되겠습니다. 42번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 바늘뼈의 두부살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뼈가 바늘같이 가늘고요, 살은 두부처럼 연약합니다. 따라서 1번 매우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44번입니다. 아래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예문의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단어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생각은 무엇이야? 이성에 의한 분별에만 기초하니까 경험도 필요한 것이지. 자,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인식하고 설명한다. 자, 사변적이라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사색적은요,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사유적은 대상을 두루 생각하다의 뜻입니다. 사상적은 어떤 사상에 관계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입니다. 자, 여러분 동서남북과 관계된 바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쇳바람입니다. 쇳바람은 봄에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마파람이라고 합니다. 마파람은 여름에 부는 바람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 가을에 부는 바람이라 해서 가을바람, 갈바람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한이바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된바람입니다. 된바람. 그리고 북동풍을 뭐라고 그래요?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요, 한이바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관용 표현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즉 송곳 하나 세울만큼의 어떤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람객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쇠털같이 많은 날, 자, 소의 털같이 많다, 즉 몹시 매우 많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 그는 경계에 임하자, 물 건너온 봄처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활약을 했다. 물 건너온 봄은 힘이 기진맥진해서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잘 보았으니 합격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어떤 일은 어떤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46번 정답 잘못된 거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관용 표현, 어휘, 속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0강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 우리 강좌 이름이 문정국, 즉 문제를 정복하는 공무원 국어입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유형별 출제 패턴을 파악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열심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의 꼭 합격의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합격은 공무원 문제풀이, 즉 문전공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여 강의를 듣는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하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즉시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